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세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의 역사 전쟁은 영원히 패배한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기사 먼저 보실게요. 한국이 정말 싫은 일본인을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일본이 패배하는 역사 전쟁. 서양인들 중 한일 관계에 익숙한 사람은 불행히도 적다. 과거 대전에서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주만 공습을 한 것은 알고 있어도 그동안 한일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역시 적다. 그러나 전쟁 전후의 한일 관계를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식민화했지만 프랑스 본국과 마찬가지로 병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그 취급을 내국과 동등하게 했다. 일본의 조선 지배도 이와 비슷하다. 조선 총독부를 끝까지 해산하지는 않았지만 반도 전역을 1910년에 병합했기 때문에 본국과 같은 내국으로 취급하게 했다. 알제리는 후에 독립전쟁을 거쳐 프랑스로부터 독립, 반면 한반도는 일본의 패전에 의해 강제로 독립했다. 알제리는 아무리 그 취급이 서류상 본국과 비슷하다고 해도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현재에도 프랑스에게 정신적 응어림이 있다. 조선, 한국도 이와 비슷하다. 전일 한일 관계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은 서양인들에게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전하기에는 거칠기는 하지만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다. 소위 일본 보수의 터무니없는 착각. 그러나 이른바 일본의 보수파는 국제적인 인식으로 서양인들 중에는 한국이 싫다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한국계 시민단체가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움직임은 2010년대부터 활발해졌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서양인들은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마음대로 착각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파 안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한반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조선 통치는 식민지 지배가 아니다. 조선 통치는 조선인이 스스로 원했던 것이다 라는 1990년대 말부터 출현한 역사 수정주의의 변종으로 실제로는 일본의 보수파 외에는 이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한국 측이나 한국계 단체가 주장하는 종국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순한 매춘부로 일본군의 마음대로 따라온 만큼 사과나 배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일본인의 중호 연설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일례를 들어보자. 2015년 미국 한인시민단체가 샌프란시스코시에 소녀상 동상 설치를 요구하자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일 양측에서 발언자가 나왔지만 일본 쪽에서는 보수단체 구성원과 자칭 시민이 답변했다. 그들은 한국 측의 종군 위안부는 단순한 매춘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날조된 증언이다라며 일본의 보수파가 위안부는 단순한 군 매춘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대로 절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캄포시의 위원은 일본 측 참석자들의 중호 발언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꾸짖었고 일본 측 참석자들은 터무니없는 이론을 반복할 뿐 오히려 서양인들의 심증을 현저히 불쾌하게 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소녀상 설치 방안은 그대로 한국계 시민단체의 희망대로 통과되어 버렸다. 위안부는 날조이며 실태는 매춘부라는 것이 서양인들에게도 통용된다며 용감하게 현지에 들어간 일본의 보수파가 반대로 설교를 당해 완전히 패배했다. 이는 서구인들에게 한일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보수파는 종군 위안부 보도는 아사히 신문에 의한 날조로 서양인들은 이에 속고 있을 뿐이라는 제멋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렇다. 사실 저술가 요시다 세이지에 의한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강제 연행 증언은 초기부터 실증 사학자에 의해 모순이나 날조가 지적되고 있었다. 결국 요시다의 증언은 완전한 작화라고 아사히 신문도 인정하고 있지만 서양인들은 아사히 신문에 의한 오보일 것이라고 판단하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군에 의한 종군 위안부 전시 성폭력을 인정하여 일본이 가해자라는 상식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유엔의 전시 성폭력을 다루는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에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위안부로부터 방대한 증언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중 요시다 증언의 인용은 단 2곳뿐이다. 이 때문에 일본 보수파는 유엔이 한국에 속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시다 증언이 없어도 이 보고서는 충분히 성립되므로 안타깝게도 서양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보수파 주장을 화성의 사람 얼굴 바위와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그러나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 일본 보수파가 아무리 위안부는 매춘부이고 일본은 한국 통치에서 좋은 일을 했었다고 외쳐도 서양인들의 인식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이치가 통용되는 것은 일본의 보수 살롱뿐이고 대학의 학부 수준조차도 이 같은 논문으로 하면 너는 바보냐? 라며 즉각 F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취지를 트위터에서 외치던 도쿄대 특임 부교수를 해고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반면 아시아를 돌아보며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몰락하였어도 일본은 아시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한일 역사 인식의 차이와 대립에 대해서는 서양인들보다 훨씬 흥미를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일본의 보수파에 의한 혐한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대만 대학생들과 대화했을 때 그들은 일본에 의한 전쟁의 대만 통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로 일치했다. 다만 그것은 일본에 의한 대만의 식민지 통치라는 전제를 시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우익은 한반도 통치가 애초에 식민 지배가 아니라는 담론이 통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일본의 조선 통치가 식민 지배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반박한다. 대만 청년 지식층에서는 일본의 보수파에 의한 제멋대로인 혐한은 전혀 말도 안 될 정도로 저차원의 터무니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웃나라 필리핀에서는 어떨까? 마르코스 정권 시절을 포함하면 약 1세기에 걸친 미국 종속체제를 경험한 이 나라에서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역사학자가 과거 대전에서의 일본군의 전투를 인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은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 통치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확고할 정도로 보편적 인식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일본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도 일본의 보수의 편을 들어줄 기미가 없다. 다만 2017년 마닐라시에 설치한 위안부상은 이듬해 철거되었다. 이것은 종군 위안부는 단순한 매춘부라는 일본 보수파의 제멋대로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일본 정부의 유감의 뜻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지속적으로 패배가 계속되는 역사전쟁. 일본의 보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특히 이러한 한일 관계에서 일본 측 보수파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수용시키려는 역사전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은 이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일본의 보수가 주장하는 역사전쟁이 모든 의미에서 기초적인 역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일 감정이 비교적 좋은 나라에서도 조선 통치는 원래부터 식민 지배는 없었다거나 종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논외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파는 일본의 학부 수준조차 논외로 간주되는 괴상한 주장을 샌프란시스코와 유럽에서 고장난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절규하며 그때마다 팩트를 언급하는 한국 측의 주장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부각되는 모습이 되어 일본이 패배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전쟁이라고 자칭하는데도 이렇게 일관되게 패배하는 전선도 드물다. 서양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보수파에 기인한 혐한이 공감을 받는 날은 아마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사는 마쳤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 중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을 일본과 동등하게 대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그 외 한일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나마 일본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부분까지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일까요? 아직도 대부분의 일본 언론에서는 자신들의 전범국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먼저 보실게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왜인지 머리를 낮추기 시작한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속셈. 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3월 1일 연설 중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마주보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 일본에 대해 관계 개선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무례한 말투라며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화를 호소한다면 우선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의 무례함을 일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상케이 사설의 내용까지 덧붙여 한일 양국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도쿄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고까지 억측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가 위안부 합의도 하고 한일 관계를 좋게 했는데 진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으니 잘못은 한국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황당 기사도 보실게요.
한국에서 드디어 노재팬, 반일 불매 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유.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영화 귀멸의 칼날과 동물의 숲 등의 인기를 예로 들며 일본 불매 운동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사라진 이유를 분석한 것도 황당한데요. 아베가 퇴임했기 때문에 반일 운동도 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베는 절대 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절대악이 사라짐으로 일본의 반감도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읽고 저만 피식 웃었나요? 저는 아베증을 너무나 지지하고 있으며 다시 총리로 돌아오는 것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퇴임하셔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말이죠. 아베만 없어지면 일본의 반감도 사라진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제대로 한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한국에게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너무 단순하고 사실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더 악질로는 한국이 일본에게 쩔쩔맨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중에서도 세계에서 일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소수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의 힘이 아니라 한국이 로비를 잘했다든지 한국이 거짓말을 잘해서 잘 먹혔다는 식으로 오히려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이고 있지만요. 이에 일본 언론은 오늘도 수많은 혐한 기사와 거짓 뉴스들로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패배감은 패배감대로 다 느끼면서 승산 없는 싸움에 영원히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